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사실상 14년 동안 동결되어 왔던 대학 등록금의 인상 규제 이거 완화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부르죠.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장 총장님. 원합니다. 지금 대학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까?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이야기를 할 때 부족한 대학 재정,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한 교육 정책, 세 번째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요구가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2009년 이후부터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완전 동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통상적으로 국민 생활을 볼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로 예. 공무원 월급, 생필품, 과학열수비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상승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 등록금만 법적 규제를 만들어 정부가 동결로 조정해 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는 기구에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수준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총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총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2 유형하고 연계된 등록금 상한제 이걸 좀 풀어달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예. 지금 사실 그 대학마다 많게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사립대학은 60%에 육박하는 정도의 장학금을 이런저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학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학생들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14년 동안 동결되어서 전혀 학생들에게 양질의 그리고 고급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이 대학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장님 그러면 좀 이게 좀 너무 거친 질문이긴 합니다. 혹시 대교육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지금 퍼센티지로 된 등록금이 인상에 대해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혹시 좀 이런 조사가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초 중등 교육 예산의 80.2%가 투입이 되고 대학에 투입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14.2%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학생 1인당 그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 한 사람 교육에 12,535달러가 들어가고요. 중등학생 한 명에 14,978달러, 대학생은 11,290달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교육 재정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OECD의 버금가는 정도로 우리는 이제 그 고등교육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목소리를 14년 동안 이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초중고 이제 주로 교육청에 배당이 돼서 초중고 예산으로 쓰였는데 여기에 대학 지원금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어떤 형태든 간에 사실은 교육의 초중등이 대충 해야 되고 고등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 열심히 우리들 자녀들의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칸막이 예산으로 지방 교부금이 고등교육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은 국회를 통해야 되고요.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국회 교육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 이러한 법률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예. 교부금법이라는 것의 손질을 좀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총장님이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은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대면 수업도 진행이 안 됐는데 등록금은 꼬박꼬박 다 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술적으로 투자가 좀 적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이외에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들어가는 또 비용들이 발생이 되었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학 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평생 교육이라든지 사실은 조금 수익이 나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교내 수익 사업이 안 됐다. 거기에다가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수익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학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단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교 나갈 때보다 경비가 더 적게 들지 않느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심정을 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쪽하고는 좀 그러면 대화 나눠보셨는지 교육부 뭐라고 하는지 좀 얘기 들으셨어요, 총장님? 예. 지금 사실은 교육부 장관님이 아직 부재 중이어서 교육부 차관뿐만 아니라 대학 정책실장과도 자주 통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 좀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서로가 대교육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시간 이외에 저녁에도 저는 자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좀 이제 그 규제는 좀 푸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는 겁니까? 아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총론은 동의하는데 강론에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지금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짧게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 모시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신 기술 실습 기자재가 확충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인데 교육 현실에 돈 없이 교육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현상이죠. 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